수달둥둥.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에도 태평양 섬나라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생활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책상 위의 물건들과 주방의 물건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물건을 세계로 수출할 뿐 아니라 세계에서 대량의 자원과 물자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몇 년 전까지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할 때 세계에서는 중국이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지난 8월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발표하여 자국 내에서 중국 IT를 퇴출할 뿐 아니라 5G 통신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해저 케이블 등 디지털 분야에서 화웨이와 Z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한 파트너십을 타국들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유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기구라는 것이고요. 실제적 이유는 화웨이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5G의 필수적인 핵심 표준 특허 1658건 중 화웨이가 302건을 보유하여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미국은 자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축 제안에 세계 각국들은 현재까지 미국과 공조를 취해야 할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의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이 클린 네트워크를 밀고 나갈지 말지를 점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달간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행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5G 관련 설비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미중 기술 분쟁에서 미국 측 입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1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모테기 도시미쓰의 무상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유보하며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제소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클린 네트워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석간우지는 지난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만을 방문한다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이 기사에 정작 대만은 근거 없다고 즉각 발표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극우 신문이 왜 이런 근거 없는 기사를 발표했을까요?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은근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경제적 관계는 좋게 유지하면서 군사적 지원은 미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 13일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50년을 맞아 오타와에서 한 회견에서 중국 캐나다 관계가 심각한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중국의 강압적 외교에 우방국과 협력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여기에 더해 중국과 교역을 계속해 가기를 바라지만 공산주의 강대국이 관련된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자국민 2명 구금과 홍콩 인권 탄압, 중국 내무슬림 소수 인종, 위구르 수용 정책 등에 대해 생산적이지 못한 행로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의 발언 후 15일 충페이우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온라인 언론 간담회에서 캐나다 정부가 홍콩 시위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내정 간섭이며 폭력 범죄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홍콩에 거주하는 30만 캐나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그러한 폭력 범죄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발언은 홍콩에 머무는 캐나다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19일 의회에서 어떤 외교관계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캐나다 야당은 충 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서는 캐나다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군요.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Z 등의 장비를 5G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지난 9월 중국은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독일 차의 최대 수입국이 된 중국에게 독일은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 동유럽 소국가들 중 슬로바키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정부가 화웨이의 장비를 기간 통신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미 국무부와 지난주 협약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오세아니아의 두 나라 뉴질랜드와 호주를 보면
뉴질랜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총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그래서인지 홍콩 보안법,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다른 국가들과 영해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서 뉴질랜드 아던 총리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외교에 대해 호주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더 늘릴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호주가 미국의 편을 들어왔고 C19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호주 소고기와 보리 수입에 제재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인의 호주 유학과 여행에도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웃나라 뉴질랜드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현재 호주에 막대한 철광석을 중국이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중국이 호주와 쉽게 인연을 끊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철광석 제1수출국인 브라질이 C19로 철광석 수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다른 대체 방안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호주가 철광석 수출안에 할까봐 내심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이 14일 한미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중 전선 동참을 양자간 공식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격의 성격으로 새 데이터 안보 국제 기준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원 중국 대사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수달둥둥은 갑자기 소현세자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을 보셨나요? 영화를 보신 분은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실 거예요. 당시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조선의 왕과 대신들이 신명배금 기울어 가는 명을 따르고 금나라를 적으로 돌려 금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왕과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결국 왕은 금의 왕 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고 왕세자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소현세자는 인질의 신분이면서도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조율했으며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속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청나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된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고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조선에 전파하려 했습니다. 의문의 죽음으로 그 뜻을 펼치지 못했던 소현세자를 현재로 소환하면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해줄까요?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